바깥 기온이 영하 10도일 때 보통 어떻게 입으세요? 추측하건대 두꺼운 파카 아래 겹겹이 옷을 껴입겠죠. 아니면 쉬는 날이라면 종일 잠옷바람일지도 모르겠네요. 네, 뭐 넘어가죠. 전 그냥 밖에 안 나가요. 제가 정신 나간 줄 아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자, 그럼 외출을 하려는데 밖이 영하 53도라면 어떠시겠어요? 상상하기도 힘들겠지만 정기적으로 그런 날씨가 돌아오는 게 일상인 동네들도 있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러시아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맞죠? 네, 여러분 짐작이 맞습니다. 러시아 아니면 남극 대륙 중 하나겠지만 펭귄들이 사는 마을에 대해 말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러시아가 1년 내내 춥고 눈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거대한 나라에 속한 많은 지역이 햇볕도 풍부하고 따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정관념은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는 지역마다 다양한 기후가 있는 거대한 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 광활한 지역에는 많은 도시와 마을 그리고 촌락들이 있죠. 시베리아의 여름은 비록 짧아도 꽤 따뜻하지만 겨울은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온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게 떨어질 수 있고 사람들은 극한의 추위에서 살아남아야 하죠. 물론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그런 추위를 견딜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올예스 페트로비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시베리아 북동쪽에 있는 유르바라는 마을에 삽니다. 다행히도 그가 최근 유튜브에서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에 사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비디오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비디오를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건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 먼저 러시아의 이 지역이 얼마나 추운지 알려드릴게요. 페트로비치가 사는 지역의 중심 도시인 야쿠티아는 다이아몬드 매장지와 얼어붙은 매머드로 유명합니다. 진짜예요. 2018년 여름 영구 동토층에서 매우 잘 보존된 매머드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곳이 얼마나 추운지 뿐만 아니라 추위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지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매머드가 5만 년의 세월에도 부패하지 않고 얼어버린 채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 건 흙이 계속 아주 차가웠다는 것을 의미할 테니까요. 자, 그런 곳에 사람들이 사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저도 상상이 안 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살고 있답니다. 이미 말했듯이 야쿠티아의 여름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정말 가혹하죠. 유르바에서는 온도가 영하 53도 아래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활동이 중단됩니다. 학교는 문을 닫고 사람들은 거의 밖에 나가지도 않고 차는 시동이 걸리지도 않아요. 이해가 되죠? 추울 때 입김이 약간 보이는 거 아시죠? 여기선 굴뚝처럼 입에서 연기를 불어낼 수 있어요. 입김이 공기 중에서 그냥 얼어버려서 고드름처럼 땅으로 떨어질 정도입니다. 유르바를 겨울에 방문하신다면 아마도 그다지 즐겁게 지내지는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지역 주민들은 적어도 시동은 걸리도록 차를 보호하고 따뜻하게 하는 법을 배운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외지인들은 종종 기온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차량을 보호하지 않죠. 그냥 차를 몰고 가서 어딘가에 주차하고 다시 시동을 걸려고 하면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에는 추위에 취약한 부품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고무로 만든 부품들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고무밴드를 몇 시간 동안 냉동실 안에 넣어보세요. 꺼내보면 고무밴드가 단단하고 깨지기 쉽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냉장고의 냉동실보다 훨씬 더 추운 유르바에 도착하면 자동차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차 안에 있는 모든 벨트는 엔진을 멈추는 즉시 냉동실의 고무밴드처럼 변할 겁니다. 밤새 세워두었던 자동차나 트럭이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서 아침에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이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요. 차원이 다른 빙판 운전이죠. 고무나 금속처럼 다른 모든 것들도 몇 초 안에 얼어붙습니다. 밖에 나가려면 옷을 정말 따뜻하게 입어야 돼요. 침대 시트를 밖에 두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천 시트가 아니라 금속판처럼 변해서 거의 굳어져 버립니다. 만약 적절하게 단열된 재질이 아니라면 옷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밝은 면을 보세요. 옷이 그렇게 단단해지면 갑옷을 입은 중세 기사인 척 할 수 있을 거예요. 팔이나 다리를 구부릴 때 갑옷이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왕이 무례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 자동차가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추운 온도라면 전자제품도 당연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견디도록 제조된 제품은 거의 없고, 아니 우선 깨지지 않고 이 극한의 추위를 견딜 만한 재질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콘센트에서 전원이 공급되는 가전제품이 그렇습니다. 작동을 멈출 뿐만 아니라 전기 코드도 앞서 언급한 고무처럼 단단해집니다. 물론 코드를 꽂을 수는 있어요. 기기와 콘센트가 서로 일직선인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드를 구부리려고 하자마자 끊어질 거예요. 하지만 밝은 면을 보세요. 적어도 바깥이 추우니까 냉장고는 필요 없잖아요. 음식이 얼음으로 변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면요. 바나나나 사과를 못을 박는 망치로 사용할 수 있다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겠죠? 냉장고는 계속되는 추위에 지쳐서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써도 될 것 같은데요. 페트로비치가 사는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약 32시간을 쉬지 않고 운전한다고 해도 여전히 사공화국입니다. 이것만 봐도 러시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이제 또 다른 강추위의 마을 오이мя콘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마을 사람들 역시 추위에 굴하지 않습니다. 이 마을은 영하 67.7도의 기록적인 온도를 자랑하며 추위의 북극으로 손꼽힙니다. 남극 대륙을 제외하고는 지구상 어느 곳도 이곳보다 더 춥지는 않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온에서 사람들이 살아남는지 어리둥절하시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아무도 완전 무결하게 무장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튼튼한 구조물도 때때로 추위에 굴복해버리죠. 하지만 사람들은 고향의 거친 기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모피와 보온이 잘 되는 옷을 입고요. 집은 추위를 막기 위해 모든 벽, 바닥, 그리고 천장에 2중 혹은 3중 단열재를 설치합니다. 현관문 하나만 있고 전실이 따로 없는 건 정말 위험해요. 첫 번째 문을 열면 거의 즉시 온 방이 서리로 덮이고 외부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진입 공간이 있으면 온갖 피해는 이 공간에서만 발생하고 집안 내부는 따뜻하고 아늑하게 유지되죠. 그런 중간 공간이 없다면 주 생활 공간이 서리와 추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양할게요. 그런데 이러한 기온에서 따뜻하게만 지낸다고 다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 것이 있어야겠죠. 다행히 주변 숲을 배회하는 야생동물도 많고 시베리아 물에는 물고기도 가득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종종 사냥을 가거나 낚시를 하죠. 그렇다고 문명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은 더 큰 도시를 드나들며 건축자재와 단열재, 음식, 의약품, 기타 필수품들을 들여오고요.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웃과 친구들에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이런 열악한 생활 환경이 오히려 서로 돕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거 아닐까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당분간은 그곳으로 이사를 갈 것 같진 않네요. 마이애미라면 모를까. 밝으면 친구들, 여러분이 사는 곳은 얼마나 추운가요? 모두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에서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배웠다면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 항상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